다시 거대 전립선 얘기로 들어가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거대 전립선 하느냐. 수술을 오래 하면 수술 시간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의 위험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 전립선이 크면은, PSA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PSA가 올라가면은 암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거대 전립선이 환자 입장으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전립선이 커도 내가 별로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근력이 떨어지거나, 방광이나 요도의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면은 급작스럽게 그 큰 전립선 때문에 증상이 확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전립선이 많이 큰 분들은 뭔가 앞으로 닥칠 위험이 좀 높지 않냐,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한테 거대 전립선이 중요한 것이고요. 의사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술 중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아울러 옛날 방법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의사들도 편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큰 분들은, 정말 전립선이 큰 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웬만하면 약물로 치료하고 수술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약으로 끌 수 있을 만큼 좀 끌어보려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는 그런 거대 전립선은 수술의 부담이 굉장히 또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전립선이 굉장히 커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URF,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은 TUR 신드롬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전립선이 크면 클수록 수술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집니다. 반면에 홀랩 수술은 하나씩 전립선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 주변 전립선, 정상 전립선과 비대증 조직 사이를 완벽하게 박리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70g이나 100g이나 뭐 140g이나 수술 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나지만 뭐 2배가 된다고 그래서 수술 시간이 2배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대 전립선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홀랩이라는 수술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제가 몇 케이스를 보니까 160g, 180g 뭐 이런 분들도 수술을 제가 내시경을 넣어서 끝날 때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내외에 충분히 수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대 전립선은 점차적으로 다 홀랩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비뇨기과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요즘에 이제 몇몇 대학병원에서 거대 전립선은 로봇 수술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은 물론 거대한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홀랩과 같지만, 저로서는 홀랩은 몸의 다른 데에 상처를 내지 않고 요도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지만, 로봇 수술은 이제 복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 또는 골반부에 구멍을 몇 군데를 뚫게 되고 복강경 수술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전립선 피막을 절제를 하고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조직을 꺼내고 다시 꿰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홀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굳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고, 보니까 로봇 수술은 평균 그 가격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환자가 내는 금액이. 반면에 홀랩 수술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던데, 그 정도 비용 차이도 있고, 두 번째가 환자 몸에 구멍을 뚫느냐 안 뚫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꿰매느냐 안 꿰매느냐 뭐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뭐 로봇 수술을 할 수 있지만 홀랩 수술로도 충분히 완벽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수술법은 결국은 거대 전립선은 홀랩이 앞으로 대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홀랩 수술도 수술을 하시는 분의 이게 성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전립선 비대 조직, 우리가 그 선종이라고 하는데, 선종과 주변 전립선, 정상 전립선 사이를 완벽하게 박리를 해서 수술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박리하는 것보다는 레이저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전립선 크기가 뭐 2배 크다 그래서 시간이 2배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라서 수술하시는 분들, 잘라서 하는 수술을 더 익숙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 수술 중에 출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출혈에 따른 다른 합병증의 문제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서 방지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을 잘 선택을 하시면은 거대 전립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데는 과거와 달리 어쨌든 뭐 저로서는 최근 한 10년간은 홀랩 수술을 하고 나서 수혈을 한 경우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은 뭐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 한 1년간 수술 전후에 이 출혈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수술 전에 헤모글로빈 대비 수술 후 헤모글로빈이 0.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요즘에는 결국은 출혈의 위험도 홀랩 수술은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대 전립선일수록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과거와 달리 거의 안전한 치료법, 안전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다 그래도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